손태진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가는 가요계의 선구자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악과에서 배우며 성악의 정석인 성악가로서 탄탄한 이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불현듯 국내 최초의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결성 프로젝트인 JTBC 팬텀싱어 시즌1에 등장하며 새로운 장르의 도전장을 내밀며 역사가 시작됐죠. 최근 성악과 트로트 장르를 허문 활동으로 가수 선후배 사이에선 손태진이 곧 장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할 정도인데요. 만약 손태진이 성악 실력이 별로였다면 성악에서 안 통하니 트로트로 도망쳤다는 비판이 있었겠죠. 하지만 손태진은 성악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오디션에서 부드러운 저음이 특징인 그는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를 불렀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이를 감상한 가수 윤종신은 손태진의 음색을 극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었던 마이클 리는 따뜻하다며 감탄했죠. 이 오디션은 대중에게 손태진이란 이름 석자를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놀랍게도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손태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출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손태진이 왜 불트해? 라며 의아함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팬텀싱어에서 우승 후 팀 활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무대와 도전을 갈망한 손태진이었습니다. 남성 사중창단을 선발하는 팬텀싱어와 최고의 트롯맨을 뽑는 불타는 트롯맨, 상반된 장르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둔 손태진은 실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모든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던지라 실제로 불트 이후로 경연은 더는 못하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하죠. 하지만 올해 들어 그 또한 조금 오만한 생각이 아닐까 돌아보게 됐다는데요. 여태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의 노력이고 하나의 도전이라는 점을 되짚은 것이죠. 음악 인생에서만큼은 두려움 없이 나아가 가능성은 남겨두는 것을 원했기에 만약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경연에 나갈 생각이라는데요. 손태진이 성악을 그만두고 트로트에 도전하게 된 건 손태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악이나 오페라는 외국 문화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우리말로 된 노래를 해야지 남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군악대에서 성악병으로 활동하면서 발성은 성악인데 붉은 노을 부르고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무대를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던 것이었죠. 이후 전역하고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들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외국 곡들을 많이 다뤘기에 자연스레 가요를 노래하고 싶은 꿈과 목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신인 가수처럼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루키처럼 도전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불타는 트롯맨 출연을 두고 손태진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 가장 힘들었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와 배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소 부딪혀봐야 깨닫는 게 있지 않냐며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세계에 던진 거라고 했죠. 덕분에 음악적으로도 시야가 넓어지고 오늘날 정규 앨범을 내는 것도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성악과 트로트 두 장르는 발성부터 완전히 다른데요. 발성은 독학으로 접근하기 힘든 분야로 통상 음악이라는 대장르 안에서 음악가라고 한들 모든 장르를 자유로이 넘나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으로 오랜 시간 성악을 배우고 성악 발성을 다져온 사람이죠. 손태진은 불트 출연에 있어 단순히 악기화가 아니라 가수 손태진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지 방법을 찾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첫 예선 당시 손태진은 노래를 해석할 때 원곡 가수의 느낌을 따라가면서도 새로운 창조가 되려면 자신의 색깔을 잃으면 안 된고 다짐했다는데요. 그래서 더욱 성악적인 걸 다 덜어내면 이질감이 생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태진의 색깔 20에서 30%는 남겨두고 새로운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팬텀싱어 예선 때랑 불트 예선 때를 비교해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 보니 결국 손태진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생각했다고 하죠. 트로트 가수 손태진을 위해 손태진은 존경받는 대선배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는데요. 그들의 무대를 보면 그분만의 장점이나 필살기가 있는데 그게 목소리나 고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춤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특출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빛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가성이 좋은 분들을 보면 자신도 따라 해보고
반대로 읊조리듯이 노래하시는 분들은 몰입감이 엄청난데 그럴 땐 자신도 따라해보면서 스펙트럼을 넓혔던 것입니다. 손태진은 불타는 장미단만 해도 1년 동안 150곡을 불렀는데요. 다양한 장르와 곡들을 소화하면서 일종의 실험을 한 것이죠. 선배들의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어 나간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안 어울리는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망설이곤 했는데 지금은 망설임 없이 부르는데요. 한 곡 한 곡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가다 보니 지금의 손태진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승 컬렉터라는 별명까지 거머쥘 정도로 턱턱 우승을 해낸 사람처럼 보이지만 손태진 역시 늘 불안감과 함께 했다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경연 당시 타 참가자들을 보며 정통으로는 이 실력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손태진이 지금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둥 있는 집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닌데요. 또한 손태진 역시 가정사에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태진의 위로 5살 많은 형이 있는데요. 사실 형과 손태진 사이에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일찍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었죠. 실제로 손태진 역시 태어났을 때부터 인큐베이터 생활을 거의 한 달 반 정도 했을 정도였다는데요. 심지어 매일 밤 생사를 오고 갔을 정도로 위험해서 부모님이 엄청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극적으로 살게 됐다는데 여기서 반전은 어릴 때 손태진이 집 굳고 외식을 못할 정도로 말썽만 피웠던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아팠던 애가 지금은 너무 활발하게 뛰고 다쳐서 오고 하니까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래도 지금 살아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손태진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평생 갚아드리고 보답하고 싶다는데요. 손태진이 워낙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몇몇 사람들은 손태진이 유부남이라 오해하기도 하죠. 팬텀싱어에서 받은 상금 1억은 4명이서 나눴고 역대 오디션 중에서 가장 높은 상금인 불투는 6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그게 세금만 해도 40% 떼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떼고 한 3억 후반대를 받았는데 팬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기부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 해결해야만 했던 경제적인 부분을 채웠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상금 때문인지 오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집도 있고 말레이시아에 부인도 있고 애가 둘이라는 뉴스까지 퍼진 것인데요. 실제로 지인들이 손태진에게 집들이 하자고 연락도 했다고 하죠. 사실 이건 모두 거짓된 정보인데요. 오히려 반전세에서 전세로 옮기게 된 것이고 손태진은 완벽한 미혼입니다. 어쩌다 이런 뉴스가 퍼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손태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루머를 딛고 손태진은 최근 박서진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한일 톱10쇼에 출연했는데요. 현역 가왕 2 2대 가왕 박서진이 1대 가왕 전유진과 가왕의 이름과 전체 회식비를 건 팀 대결에 나선 것이죠. 특히 박서진 팀과 전유진 팀은 승리를 위한 완벽한 팀 구성을 위해 다른 팀의 주축 멤버를 영입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여기서 박서진의 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박서진은 불타는 트롯맨 1대 우승자이자 한일 톱10쇼 핵심 멤버인 손태진에게 영입하겠습니다 라는 과감한 제안을 건넸던 것인데요. 이제는 한일 톱10쇼에서까지 에이스로 평가받으며 트로트 가수로 자리를 잡은 손태진이 대단하면서도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